장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 달 매출 1억 버는 족발집 사장님, 대기업 때려치고 족발 장사로 몇천 버는 사장님. 이 영상들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족발입니다. 족발로 1억 매출 정말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은 합니다. 족발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압도적으로 객단가가 높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식으로 수요가 꾸준하며 계절 유행과 트렌드에 크게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입지만 좋다면 홀 배달 매출 모두 잘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와, 그럼 직장 때려치고 족발 창업이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다시 고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족발이라는 아이템은 준비해야 할 게 워낙 많아서 내 몸이 갈갈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레시피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경 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족발은 절대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선 안 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창업 아이템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게 또 족발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족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족발의 레시피와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가게마다 비법이 있기 때문에 전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탓에 개인이 혼자 공부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족발에 대한 모든 기본기와 장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엄청난 꿀팁까지 알차게 담았으니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족발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트키 14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발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본격적으로 족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족발 창업의 현실적인 장단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 바로 족발의 꾸준한 인기입니다. 족발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식으로 유행과 계절을 타지 않아 수요가 꾸준합니다. 둘, 단골 장사입니다. 운영만 잘한다면 동네에서 입소문으로 장기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 족발의 높은 객단가입니다. 족발은 보통 3에서 5만 원대로 판매되며 여기에 주류와 사이드 메뉴까지 더해진다면 더 높은 객단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 개인 창업입니다. 족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워낙 많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치킨처럼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서 주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창업으로도 충분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 공급의 불안정성입니다. 가축 전염병 등 원물의 수급이나 품질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 일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종물 만들기, 족발 털 손질, 족발 삶기, 토치질, 썰기, 사이드 메뉴 준비 등등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날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죠. 셋, 족발 원물값이 비싸고 가격 변동성도 심합니다. 넷, 족발 육수인 종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7년, 10년차 베테랑 사장님들께서도 혹여나 종물이 상할까 굉장한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다섯, 비싼 가격입니다. 앞서 장점에서 객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주문할 때 3에서 5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 치킨처럼 자주 먹기 힘들고 실험적 소비가 어렵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장단점만 봤을 뿐인데 벌써 막막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족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느새 인사이트가 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족발집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초 상식입니다. 족발의 유래입니다. 족발은 돼지 다리를 삶아 갱엽 등에 졸여낸 황해도의 토속음식인 돼지 족조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족발은 1960년대에 장충동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할머니들이 생계를 위해 개발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0에서 70년대 프로레슬링 경기가 자주 열리던 장충체육관의 관람객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충동 골목이 형성되면서 2013년 서울시는 장충동 골목을 보존 필요성이 있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온족과 찬족입니다. 족발을 먹는 방식은 크게 온족과 찬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족은 부들부들한 지방층의 쫀득한 껍질 식감을 즐길 수 있으며 찬족은 식히는 과정에 콜라겐이 응축되면서 한층 더 강해진 육향과 꼬들거리는 식감입니다. 삶는 과정은 똑같지만 따뜻하게 먹냐, 차게 식혀 먹냐에 따라 식감과 맛이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에 취향을 많이 타기도 합니다. 앞발과 뒷발의 차이입니다. 흔히들 뒷발보다 앞발이 더 맛있다고 잘 알려져 있어 앞발만 취급한다고 강조하는 식당도 간혹 있는데요. 정말 맛의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차이가 있습니다. 돼지는 뒷발보다 앞발을 많이 사용해서 앞발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지방층이 얇아 고기 식감과 맛 자체가 뒷발보다 부드럽고 쫄깃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발만 취급하거나 뒷발과 함께 섞어서 파는 곳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족발집 사장님이라면 앞발과 뒷발은 당연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하는데요. 앞발이 뒷발보다 살면적이 훨씬 크고 껍질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 두께 차이가 있다 보니 한 솥에 같이 넣어도 삶는 시간은 달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입니다. 한때 국내산 족발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격 대비를 완화시키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입산 족발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과 냄새 부분에서 국내산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은 수입보다 국내산 생족 사용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중 어떤 게 더 사장님 스타일에 잘 맞을지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마진율까지 잘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족발 장사에 필요한 기본 용어입니다. 전족은 돼지의 앞다리를 뜻하며 후족은 뒷다리를 뜻합니다. 장족은 돼지 다리 전체를 말하며 혼족은 앞다리와 뒷다리의 5대5 합을 뜻합니다. 미니족은 종아리 밑에 발가락을 말하며 학은 장족에서 미니족 부분을 잘라낸 종아리 부위를 말합니다. 주로 순살 족발이나 1인 족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물은 족발을 삶을 때 사용하는 육수입니다. 씨육수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은 족발 장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족발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쌓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음식 맛만 맛있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요. 족발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수많은 족발집 사이에서 특색 있는 메뉴와 컨셉을 내세워 손님의 선택을 받았던 판매 전략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족발집이라고 해서 족발만 팔아선 절대 안 되겠죠? 손님이 주문하고 한 상 차려질 때 조화로운 반찬 구성과 사이드 메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반찬 구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족발을 더 먹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을 선택하실 겁니다. 사진 속 이 족발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귀한 족발의 한상 차림인데요. 족발에 곁들이면 맛이 배가 될 만한 반찬들로 정갈하게 잘 구성했죠? 귀한 족발뿐만 아니라 완미족발의 풍성한 반찬 구성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은색 쟁반과 접시들로 레트로 컨셉의 재미를 줌과 동시에 음식 하나를 먹어도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찬 구성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여러분, 족발의 사이드 메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막국수입니다. 족발의 기름지고 느끼한 맛을 막국수의 새콤매콤한 맛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족발 하나만 시켜서 먹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족발과 함께 먹기 좋은 사이드 메뉴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로 들면 주먹밥, 계란찜, 파전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입니다. 혹시 배달로 족발을 주문해 먹었을 때 막국수를 서비스로 받은 적 있지 않으셨나요? 만약 받은 적이 있다면 원래 주문했던 것보다 훨씬 푸짐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가게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긍정적인 기억이 남으셨을 겁니다. 족발의 객단가가 높은 만큼 이런 서비스 하나로 대접받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비싸도 이 정도 서비스면 이 매장에 계속 주문해서 먹을만하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도 중요한 판매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국수 말고도 고삼백그램, 족발 사이즈업, 불족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니 서비스로 탐매장과 어떤 차별점을 줄지, 리뷰 이벤트와 어떻게 연관지을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족발 장사에 정말 도움되는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고 처리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삶는 족발 양이 정해져 있어도 다 팔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텐데요.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그럴 땐 매운 양념을 발라 불족으로 재탄생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언급했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하루 정도는 괜찮지 2-3일 이상 지난 족발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무장갑입니다. 웬 고무장갑이냐고요? 족발을 삶고 건질 때 고무장갑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적어도 목장갑, 고무장갑 2겹 정도는 끼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육수에 담기고 족발뼈에 고무장갑이 찢어지면서 손이 데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을 위해서 꼭 여러 겹 착용하는 걸 습관화해두세요. 반찬입니다. 매일 족발을 삶고 하다 보면 반찬까지 만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이럴 땐 직접 다 만들려 하지 말고 내 족발과 어울리는 반찬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족발 커뮤니티 카페에 반드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 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게시물을 작성하면 베테랑 사장님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친절한 답변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외로운 자영업 시장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가기 막막하셨다면 카페의 도움 꼭 받아보세요. 창업지 특기가 추천드리는 카페는 멤버수 3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족발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족발 창업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족발에 대한 모든 기본기와 장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까지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나만의 스타일을 연구한다면 어렵게 느껴졌던 족발의 무한 매력을 느끼고 개인으로도 충분히 창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에 관련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